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1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가격상으로는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됐죠. 그렇지만은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매수 수급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도 어제 조금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듯한 그런 눈치 보기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만 좀 강세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시장도 그렇게 뭐 매매 대응하기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성신양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양해는 지난 이틀 전에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일정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한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저는 어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어요. 어제 조정 들어올 때 조정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2차 매수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2차 매수 자리를 주긴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2차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봉상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1차 매수를 매수 체결을 시켜주고 나서 너무 급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매수를 하지 않고 1차 매수만 한 채로 좀 지켜봤고요. 결국에는 어제 제가 매수한 자리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됐고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매도하지 않고요. 오늘 슈팅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속 홀딩을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슈팅이 나왔고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종가 자리에다가 제가 매도 대기를 걸어놨고 여기서 이제 매도 체결이 되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매도하고 나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1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제 매도가에서부터 13%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만족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성신양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좀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급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1차 매수만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이게 수급주 매매의 이제 양상을 좀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제가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봉상에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수급주로 대응하는 거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수급주 매매 타점으로 1차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매매할 때가 있고 또 매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모습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매수를 좀 했었고 오늘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차 매수된 상태로 오늘 이제 이렇게 어제 그제죠. 그제 만들어졌던 종가 자리에다가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신양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매매를 좀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어제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일봉상 모양이 괜찮다. 그래서 오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어요.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아래 꼬리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다 다시 떨어졌는데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매도 걸어놓은 자리가 있었고 대략 그게 23,500원 기점으로 근처에다가 제가 분할로 매도를 걸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면서 최꼭대기에 최고점에 매도가 되고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엔 쭉 빠지더라고요. 제 거 매도 되자마자. 자, 이렇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제 종가 무렵에 아래 꼬리 줄 때 여기서 매수했죠. 자, 매수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최고점 형성할 때 미리 매도 걸어놓은 자리에서 체결이 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매매도 좀 마쳤고요.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한 종목도 일봉상의 모양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미래나노텍이죠. 미래나노텍도 이렇게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역대급 거래대금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슈팅이 잘 나왔죠. 한 5%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뭐 인포베크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슈팅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11%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제일 반등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좋아하고 매매 대응하는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종목 선별을 하고 종목 선정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좋은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절이 나간 종목이 있는데요. 대보마그네틱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좀 손절이 나갔고요. 이 종목에서 수익금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 이런 자리는 이제 돌파를 못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응 안 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약했던 종목인데 요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대응해 볼 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요렇게 장중에 슈팅이 나오고 거래 터지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세력이 좀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을 여기서 또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반등 줄 때 바로 전량 매도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예, 물론 홀딩을 했다면은 손실 금액을 많이 줄였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기준대로 매매해서 손실을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뭐 매매는 어쨌든 손실이 나긴 했지만 제 매매 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대보 마그네틱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오는 거 보고 아래쪽에다 매수대기해서 1차 매수가 됐는데 아래쪽으로 쭉 빠져서 2차 매수까지 했다가 반등을 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보마 마그네틱으로 좀 손절이 나가면서 수익금을 좀 많이 까먹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 일부 종목들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자, SCM 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아래쪽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 이런 모습이죠. 역배열에 있고 매물대를 쌓으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가운데 좀 반등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매매에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윗꼬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쭉쭉 빠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봉상의 캔들은 뭐 양봉을 뽑아줄지 몰라도 실제로 분봉상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SCM 생명과학은 재료가 좀 있죠. 이 코이뮨, 혈액암 완전 간의 이슈가 있어요. 이 관계사로 좀 SCM 생명과학이 부각이 됐던 거고요.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원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원제약도 마찬가지죠. 매물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이 앞에 이제 매물대 거래대금에 준하지 못하죠. 2,700억이라는 막대한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이제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원제약도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죠.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해외 진출 기대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재료는 나쁘진 않죠. 그래서 대원제약도 SCM 생명과학과 더불어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은 리비안 트럭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대장주로 여기서 이제 시세를 굉장히 크게 줬었고 쭉 빠졌다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상한가 한번 주고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 구간 치고는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올해 트럭으로 선정되면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에코캡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뭐 나쁘지 않게 잘 움직였는데 이제는 반등 구간으로 상한가를 두 번씩이나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만큼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이제 매물대에 딱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윗꼬리 매물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역대급 거래대금으로 상승이 나온 부분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대원화성이 2등주로 항상 움직이죠. 자, 대원화성은 상한가에 못 들어갔죠. 예, 2등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캡을 좀 보고 대원화성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할 이유가 없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뭐 아시아 시장 또 우리 시장도 매수를 할지 강력하게 좀 수급을 보여줄지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위쪽에서 이렇게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 만들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좀 욕심이고요. 최대한 떨어진다면 2960포인트 정도에서 21선과 2960포인트 요런 자리 좀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고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면 그래도 아주 양호한 시장 조정을 마무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시장이 계속 지지를 좀 확인을 해주고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살짝 좀 흔들렸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아주 준수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과 61선을 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10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000포인트 장중에 좀 이탈을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1000포인트 위로 좀 올려놨죠.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도 1000포인트 라인을 계속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 아주 양호한 그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포인트 잘 지켜주는 시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어떤 조정을 좀 주고 있죠.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가격적인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매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괜찮은 수급의 패턴이 좀 보이죠. 그리고 투신도 최근 들어서 또 그런 연속적인 수급을 보여주면서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 동향이 조금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플러스 수급을 보여주고 여기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수급 동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과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 결과의 추이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 불식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확진자의 수가 진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지방에서까지 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 보임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이제 조만간 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의해서 시장이 또 위아래로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와 오미크론의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이 두 가지 부분이 발표가 될 때, 노출이 될 때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